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실 사연을 읽는 동안 저도 여러 번 멈춰 섰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지만 이 사연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미스터리와 감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영원의 여행자라고만 서명하셨습니다. 사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평일 오후에도 고요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크게 울렸지만 그것마저 익숙하고 아늑했다. 윤재는 그곳에 자주 오곤 했다. 책을 읽고 사람들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에게는 평화였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읽고 싶은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다. 윤재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책장 너머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고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선은 분명 윤재를 향하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돈된 옷차림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깊고 부드러웠으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윤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혹시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그 질문은 윤재를 당황스럽게 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웃었다. 글쎄요, 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이상하게도 당신을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요. 꿈속에서? 윤재는 그녀의 말을 한순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다. 윤재는 어색함을 감추려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저를 어떤 모습으로 보셨나요?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책을 고르고 있었고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저는 당신이 저를 발견하길 기다리고 있었고요. 윤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짓말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대화를 돌리고 싶어 책 한 권을 집어들며 물었다. 이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그녀는 윤재가 든 책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하는 책이에요.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녀의 대답에 윤재는 당황스러웠다. 분명 자신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걸까? 윤재는 그녀가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다. 그날 이후로 그녀가 계속 머릿속에 남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그렇게 도서관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름도 물어보지 않은 채 책에 관한 이야기와 좋아하는 영화, 관심사를 주고받았다. 그녀는 어딘가 말수가 적으면서도 정확했고 윤재의 질문에는 항상 놀라울 만큼 적절한 대답을 내놓았다. 윤재는 한참 후에야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이름을 물어보는 게 순서 같네요. 저는 윤재라고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수민이에요.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조차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윤재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수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윤재가 스스로를 말하게끔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도서관에 남아있는 사람은 둘뿐이었다. 수민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겠죠? 윤재는 머뭇거렸다. 다음이라는 약속을 확정지을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마도요.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도서관 문을 나섰다. 윤재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언가 그의 가슴에 묵직한 감정을 남긴 채로 도서관 밖으로 나오는 저녁 햇살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은 한동안 윤재의 눈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재는 생각했다. 그녀가 말했다던 꿈,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느낌. 그것은 단순히 이상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만남에 무언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윤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와의 대화, 그녀의 눈빛, 그녀가 남긴 말들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꿈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면서도 달콤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만약 다시 그녀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겠다고. 시간여행의 시작. 윤재는 며칠 동안 수민의 얼굴과 그녀의 목소리를 떨칠 수 없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이 왜 그렇게도 강렬하게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무엇보다 그녀가 꿈에서 자신을 봤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윤재는 매일 도서관에 들렀다. 책을 읽는 척하며 수민을 기다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초조해졌고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들었다. 수민을 다시 만나야만 할 것 같았다. 그녀와의 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윤재는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세상이 회색빛으로 흐려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길 한쪽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머리를 감쌌다. 주변의 소리도 빛도 점점 멀어지며 몸이 마치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그의 의식이 깨어났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다. 윤재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다. 익숙한 곳 같으면서도 지금과는 어딘가 달랐다. 거리에는 오래된 간판들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윤재가 기억하던 방식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윤재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의 말소리는 공허한 공간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윤재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핸드폰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주위를 둘러보며 어떻게든 자신이 있는 곳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거리의 모습이 그의 기억과 너무 달라 확신할 수 없었다. 윤재는 걷기 시작했다. 낯선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이끄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작은 골목길을 따라가다가 오래된 벽돌집 앞에 멈췄다. 문 옆에는 녹슨 우편함이 달려 있었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작은 명패에는 김수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적막했다. 윤재가 다시 골목을 돌아 나왔을 때 어디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골목 끝 작은 정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찢어진 공책이 떨어져 있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왜 울고 있니? 윤재가 조용히 물었다. 아이의 얼굴이 윤재를 향했다. 그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너무도 익숙했다. 그 눈은 도서관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수민의 눈과 똑같았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물었다. 윤재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괜찮니? 왜 울고 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항상 나를 기다리라고만 하고. 윤재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이가 말한 엄마가 수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이 아이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후 윤재는 다시 강렬한 두통을 느꼈다.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들며 소리가 사라지고 그의 몸은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도서관 앞이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주위는 고요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꿈이 너무도 생생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이가 떨어뜨렸던 찢어진 공책 한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윤재는 그 공책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이라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수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그녀를 만나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그날 도서관에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당신을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윤재는 그 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의 깊어짐과 비밀. 윤재는 수민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의 책장들 사이를 거닐며 그녀가 그곳에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민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치 그날의 만남이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꿈에서 가져온 공책 조각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들어선 윤재는 문득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공기가 어딘가 다른 듯했고 그 안에 서 있던 낯익은 실루엣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수민이었다. 그녀는 한쪽 책장 앞에 서서 책을 고르고 있었다. 윤재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익숙한 미소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놀라는 기색 없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재 씨,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요? 윤재는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다. 윤재는 그녀를 향해 서투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요. 수미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윤재는 그 말 속에서 무언가 감춰진 의미를 느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책과 영화 같은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다. 수민 씨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윤재가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그녀가 물었다. 윤재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그날 처음 만났을 때 꿈에서 날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수민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윤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들어보고 싶어요. 수민은 테이블 위에 얹은 손을 가만히 움직이며 말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종종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서 나는 항상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남자는 당신이었어요. 윤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꿈 속에서 나를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꿈이 반복될수록 그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게 우리 둘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이죠. 윤재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윤재는 자신이 며칠 전 경험한 기묘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조차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다. 수민 씨, 혹시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간이 항상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하나요? 윤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민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윤재를 바라보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윤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내가 요즘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수민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항상 똑같이 흐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대답처럼 들렸지만 윤재는 그 속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느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윤재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는 듯한 침묵을 읽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시작된 만남은 근처 카페로, 공원으로 이어졌다. 윤재와 수미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다. 그러나 윤재는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다. 수민 역시 말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윤재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행복했다.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단순히 말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때로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바라볼 때면 윤재는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윤재는 혼자 남아 수민과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자신이 경험한 시간을 뛰어넘는 사건, 그리고 공책 조각에 대해 그녀에게 말할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가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수민이 먼저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윤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재 씨,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다 말할 수 없어요. 윤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그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었다. 시간의 균열과 진실의 폭로. 윤재는 또다시 이상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었다. 이번에는 평소와는 다른 강렬한 느낌이었다. 눈을 떠보니 낯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수민의 어린 시절로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고 오래된 집과 작은 논밭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곳에서 어린 수민을 발견했다. 그녀는 5살쯤 되어 보였고 커다란 나무 아래서 혼자 인형을 안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과 달리 수민은 외로워 보였다. 윤재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마치 유령이 된 것처럼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다. 그때 수민의 부모로 보이는 한 남자와 여자가 다가왔다. 윤재는 그들이 밝게 웃으며 어린 수민을 안아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엄습했다. 멀리서 달려오는 자동차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수민아, 뒤로 물러나 있어. 어머니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자동차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그들을 덮쳤다. 윤재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충돌과 함께 부모는 쓰러졌고 수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윤재는 자신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시간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수민의 과거에서 벗어났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던 날의 날짜가 적힌 낡은 신문 조각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그날이 수민의 운명을 바꿔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꿈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윤재를 보게 된 것이었다. 윤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시간여행 중에 본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며칠 후 윤재는 수민을 만났다. 도서관의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윤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수민 씨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하지만 믿기 힘들 거예요. 수민은 그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윤재는 깊은 숨을 쉬며 자신이 겪은 시간 여행과 수민의 과거를 보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윤재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윤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던 그 말,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의 삶에 예고 없이 나타났지만 당신의 시간 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수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맞아요. 난 항상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릴 때부터 꿈속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윤재 씨는 항상 떠나갔죠.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윤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수민 씨,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여행을 하는 동안 당신의 삶에 균열이 생긴 걸지도 몰라요. 수민은 윤재의 말을 곱씹으며 힘겹게 물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결국엔 당신이 떠나버릴 운명인 건가요? 윤재는 답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물 앞에서 더 큰 상처를 남길까 두려웠다. 그러나 수민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계속 혼자라고 느껴졌는지, 왜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수민은 윤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윤재 씨, 당신이 없었던 시간도 지금 당신과 있는 시간도 전부 소중해요. 당신이 떠난다고 해도 난 괜찮아요. 당신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말은 윤재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더 깊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존재조차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희생을 요구하는 시간의 법칙. 윤재는 점점 더 자주 시간 여행에 휘말렸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느껴졌던 여행들이 이제는 뚜렷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래로, 과거로,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로 이동하며 점차 이해했다.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그 자신이 시간의 고리에 묶여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그가 이동할 때마다 수민의 삶은 그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은 모두 그녀의 고통을 반복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깨달았다. 시간은 결코 선을 베풀지 않았다. 그 대가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미래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수민은 늙어 있었다. 그녀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며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재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며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의 빈자리를 느끼는 듯했다. 수민은 독백처럼 말을 뱉었다. 넌 누구였을까? 왜 내가 떠난 후로 내 가슴은 이렇게 텅 비었을까? 그 말은 윤재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이 자신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시간 속에서 그녀를 지키려 했던 모든 시도가 결국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윤재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마주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나이든 모습이었다. 윤재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지? 나이든 윤재가 말했다. 윤재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나이든 윤재는 씁쓸하게 웃었다. 수민을 지키려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거야. 그게 네가 살아온 시간의 끝을 의미하니까. 그 말은 충격이었다. 윤재는 자신이 시간 속에서 수민의 삶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존재를 대가로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며칠 후 윤재는 수민을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언가를 느꼈는지 물었다. 윤재 씨, 당신 오늘 느낌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윤재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민 씨, 내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수민은 그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떠난다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길래? 돌아올 수 없다니요?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삶에서 내가 사라져야만 당신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계속 시간 속을 떠돌며 당신을 지키려 한 것들이 오히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고리를 끊으려면 내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수미는 그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이 없는 세계에서 내가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난 당신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윤재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지금은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결국 평온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기를 바랄 뿐이에요.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윤재 씨, 제발 떠나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붙잡으면 안 되나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수민 씨가 내게 준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충분했어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지는 걸 지켜볼 시간이 됐어요. 윤재는 그녀의 손을 놓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의 소용돌이에 발을 내딛는 순간 윤재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수민 씨. 이제는 내가 당신의 삶에서 기억조차 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진 기억 속에서 윤재가 사라진 뒤 수미는 이상한 감각에 휩싸였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에서 빠져날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도서관을 자주 찾았고 책을 고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막연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던 중 그녀는 낡은 공책의 조각을 발견했다. 책장 사이에 오래도록 끼어있던 듯한 공책은 먼지가 쌓여 있었다. 수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읽었다. 공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시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도 사랑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너는 내 시간 속의 전부였어. 그리고 이제는 너의 시간이 너를 지킬 거야. 글씨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수미는 눈을 찡그리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나지 않았다. 마치 꿈속에서 흐릿하게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이건 누가 쓴 거지? 수미는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수미는 낯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낮게 울렸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난 항상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수미는 꿈에서 깨어난 뒤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간이 흐르며 수미는 공책 조각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루는 그녀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그 남자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 또한 그를 힐끗 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남자는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그러나 수미는 그의 얼굴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가 뒤돌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 사이에서 이름 하나를 내뱉었다. 윤재. 수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순간 자신이 왜 그렇게 불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듯 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수미는 종종 그 남자를 떠올렸다. 도서관을 찾을 때마다, 거리에서 걸을 때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수미는 공책 조각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 있든 날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내 삶에 있었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충분해요. 수민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미소가 함께했다. 그녀는 공책 조각을 품고 일어섰다. 그녀는 기억 속의 윤재가 누구인지 완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녀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남겼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바랐던 대로 자신의 시간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잊히지 않는 사랑. 몇 달이 흘렀다. 수미는 도서관에서 발견했던 공책 조각을 품고 다니며 그 글귀를 반복해서 읽곤 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깃든 정체 모를 따스함과 슬픔이 그녀를 감쌌다. 그 문장이 쓰인 이유도 누가 남긴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공책 조각은 그녀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한 권의 오래된 책을 꺼냈다. 책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속지를 넘기자 누군가 연필로 남긴 글씨가 보였다. 너는 내 시간을 멈추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나에게 너는 삶 자체였어. 수미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글씨체가 공책 조각에 남겨진 글과 같았다. 그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수미는 도서관에서 책과 공책 조각을 품에 안고 오래도록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닿지 않는 느낌이었다. 그때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며 그녀 곁을 지나갔다. 공이 그녀의 발치에 멈췄고 아이는 수민에게 공을 주워달라고 부탁했다. 수민은 공을 건네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우울해 보여요?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내가 우울해 보이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이는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요. 그런데 괜찮아질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요? 수미는 순간 멍해졌다. 그 아저씨가 누구니? 아이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냥 모르는 아저씨였어요. 하지만 아줌마 이야기 많이 하던 것 같았어요. 수민의 손에서 공책 조각이 떨어질 뻔했다.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파편처럼 튀어나왔다. 그녀는 아이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수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책들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낯익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다. 누구세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살아야 해요.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요.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물었다. 왜 항상 떠나야만 하나요? 왜 나를 남겨두고 가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남으면 당신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내게 준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수미는 그의 말에 무언가를 더 물으려 했지만 그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졌다. 아침이 되자 수미는 꿈속에서 본 남자의 목소리와 따스함을 기억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이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어떤 기억도 아니었고 분명한 장면도 아니었다. 단지 설명할 수 없는 위안과 안정감이었다. 그녀는 도서관으로 다시 향했다. 낡은 책을 가만히 책장에 꽂으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누구든 당신이 남긴 흔적이 제게 살아갈 힘을 줬어요. 당신이 나를 떠났어도 난 당신을 기억할 거예요. 아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거예요. 수미는 공책 조각을 책장 사이에 다시 끼웠다. 그것이 영원히 그곳에 남길 바라며 그리고 도서관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무심코 이름 하나를 내뱉었다. 윤재. 수미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하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딘가에서 윤재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